이분이 단연 화제였어요. 1타 강사 전한길 씨.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굉장히 사자후를 토해내더라고요. 여러 발언들을 하면서 탄핵 반대, 뭐 부정선거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약간 발언이 좀 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집회,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긴 거다. 민주당의 지지율의 급락, 국민의힘 지지율의 약진의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남태령 집회라고 하는 건가요? 본인들은 승리감에 도취해서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이제 재생산되는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피로감 혹은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트랙터에 꽂혀있던 적혀있던 상당히 생경한 10여 년 전의 그 구호들 문구들 그리고 그 트랙터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여론들을 알게 되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들에서 상당한 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진영적인 집회, 목사들이 주최한 집회, 흔히 말하는 극우 진영의 집회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금 뭐 일각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야, 이 수십만의 부산에 모인 인파들을 봐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금방 날 것이다. 뭐 실명을 거론하자면 박수영 의원이 계속 SNS에 올리더라고요. 실제 이제 집회에서 나가고 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민심의 행보를 봐라. 저는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의견들이 모이는 거 좋은 영향 못 미칠 것이다. 오히려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 안 비춰질수록 승자가 될 것이다. 우스개이지만은 지금 나왔던 모습 중에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굉장히 분노하시죠. 되게 해프닝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공개해도 될 만한 그런 짤방일 텐데 지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근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연사로도 내정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탄핵 반대? 부산에서 집회. 이건 좀 확인은 요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연사로 선정되어져 있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유로 집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럼 연단이 안 오는 거네요? 안 오는 거죠. 이건 그러고서 그 다음날 그 해당 모 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에는 이제 연사로 나왔다고 하는데 기기묘묘하죠. 그러니까 이 조정훈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게 이제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주장이 잘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이제 전한길 씨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이 말씀을 재미나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능도 많이 나오고 했었어요. 그러신가요? 그래서 뭐 강의를 재미나게 하시고 뭐 유명 강사시니까 제가 알기로 뭐 수십만 분이 보는 분이라 저도 가끔 뭐 말씀을 재미나게 하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 요즘 돌고 있던데 지금 돌고 있는 게 뭐냐면 불과 12월 20일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어떤 거요? 헌법재판소 앞에 올려가서 뭐 이렇게 윽박지로 하는 걸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여하튼 근데 저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의견 표출 조금은 여하튼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도 서서히 그런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칭 좌우라 칭하면서 그리고 진보 보수라고 자칭하면서 나타내는 모습들이 모두 다 지금 극단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효용을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편익을 늘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와 같은 국민들의 어떤 수요에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전 그래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라는 영역을 드러내야만 국민들 편익이 늘어나고 효용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절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정치인들이 정당들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제 대선이 정말 열리면 더 그런 건전한 토론과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으면 좋겠는데 이성적으로 그것도 참 걱정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요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뭐 침묵의 카르텔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어떤 괜찮은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려는 여야를 불문한 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렇고 어느 한순간에 바보 만들어 버리잖아요. 반기문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거였죠. 이 지하철 패스 그리고 뭐 지하철 버스 요금이 얼마냐. 아니 여러분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모르잖아요. 다 요즘 카드 쓰잖아요. 반기문 씨가 알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버스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 지하철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 보기 좋고 응원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의원들 제가 알기로는 뭐 국회의원들과 많이 접촉하고 정치인들 많이
접촉합니다만은 99%는 그러지 않잖아요. 없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와 같은 의미로도 네. 1%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와중에 그런 것을 물어보고 따지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확한 필터링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발 좀 정치가 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이제 이런 따돌림의 카르텔들 네. 그런 식으로 반기문, 안철수,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전 좀 황당한 게 이런 표현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봐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아니 저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본인 자칭 진보라고 한다라면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가장 자유스러워야 되는 그룹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 그렇더라고요. 창피하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줄리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소위 자칭 진보 그룹이었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이와 같은 따돌림의 카르텔들 네. 이때는 여야를 불문하고 또한 시민사회를 불문하고서 어떤 새로운 정치인들 새로운 호흡들에 대해서는 그걸 억압하려고 하는 질식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좀 네. 배제되어져야 되고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스로도 아주 조금은 좀 반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조금 새로운 호흡들 새로운 색채들이 우리 정치권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나 첫 발자국들은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출마 선언 사실상 예. 했잖아요. 연휴 끝자락에 뭐 케네디 오바마처럼 세대 교체하겠다고도 했고 정치 판가리하겠다라고 홍대에서 선언을 한 건데 이 대선 열리면 여기서의 이준석의 영향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쭐까요? 이준석 의원과 활발한 소통은 없었습니다만은 전 그래요. 여러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좀 해가 짜되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충분히 훌륭한 범여권에서는 뭐 지금은 뭐 범여권으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넓게는 정치권에서 상당한 회오리를 그리고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특히 신선함이란 측면에서 다만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역시 그와 같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행보가 많이 자초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과거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출되어졌을 때는 상당한 지분은 저는 기대에 치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준석의 행보, 이준석의 실적이 아닌 국민의 기대치였었는데 3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는 기대치만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평가할 만한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준석이 어떤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거나 합당을 하거나 그 가능성이 대선 과정에서 저는 있다,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저는 보세요. 물론 이준석은 그걸 부인해야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을 키울 수 있겠지만 저라도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준석의 옆에 있다라면 이것이 가식적 모습이냐 진실된 모습이냐와는 상관없이 정치인 이준석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저는 정치적 행보에 관해서는 현 여권과 단일화라든가 이와 같은 정치적 협상 협력을 할 수밖에 그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봅니다.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예. 저는 몇몇 현 여권의 여러 인사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준석이 탑은 아니더라도 그 중에 몇몇들은 제칠 수 있는 상위권의 인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손잡을 가능성 지금의 이준석 의원은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만 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궁금하네요. 이 부분도 참 이준석 의원이 또 재선판에 등판을 또 앞장서서 한 만큼 줄줄이 이제 등판을 하고 어떤 메시지로 누가 순서대로 나올지도 궁금해지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러시겠죠. 그럴 수밖에 근데 뭐 없겠죠? 본인이 자초한 건데. 네. 예.